오늘의 주제는 캔들 서퍼의 잡다한 팁이 되겠고요. 제가 원래 캔들 사냥꾼이라는 닉네임을 쓰다가 어떤 그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제 매매법이. 그래서 제 컨셉에 맞게 캔들 서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잡다한 팁은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뭐 중요한 부분은 이 고점과 저점 판별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거래량 활용법인데, 제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닥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거래량에 어떤 속임수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속이려고 속이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거래소별로 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장외에서, 그러니까 즉 어떤 중앙거래소라고 할까요? 그런 바이낸스 같은 그런 거래소 외에서, 이제 장 외에서 나는 어떤 거래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무튼 거래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참고 정도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바이낸스를 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현명하겠죠.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들이니까, 대표적인 거래소니까. 그러면은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당연한 말들이에요. 첫 번째, 기준선 돌파봉. 그러니까 기준선, 그 파갱피 매매를 할 때 이 기준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이제 카운팅을 들어가잖아요, 피보나치로.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평균보다 이상으로 이제 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진짜 좀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즉 상승의 힘이 진짜로 강해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정고점 갱신봉. 정고점을 어쨌든 뚫을 때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강하게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고점이 갱신되고, 그럼 순간 그 고점은 이제 저점, 그 지지 역할로 바뀌겠죠.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플립 구간이 될 테고,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다.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그 고점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거래량이 확 튀면서 정고점을 갱신을 하면 어떤 이제 되돌아오는 어떤 눌림목이나 이런 데서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갱신을 해도 그대로 어떤 스탑로스들을 터뜨리면서 무자비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뭐 0.5 눌림 구간, 이거는 저희가 기파갱피 할 때 0.5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거래량이 어쨌든 이제 한번 우리 기파갱피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눌림을 줄 때 이 눌림은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눌려지는데도 막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눌리는 와중에. 그렇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락, 이제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이죠. 숏물량이 많아진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숏 물량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수하려는 롱 물량도 많아지면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결국에 정답은 캔들 모양에서밖에 알 수가 없다. 캔들 모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눌리고 있는데 0.5선을 넘어서, 그리고 막 0.618까지 눌리고 0.786까지도 막 가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하락, 그러니까 숏 물량이 롱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거래량은 터졌는데 뭐 0.618 위에서 뭔가 마감을 해준다거나 캔들이,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매수세도 강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숏 물량이 항복을 하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0.5 눌린 구간에서의 거래량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정확하게 0.5에서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서 이제 어떤 거래량의 추세, 그리고 어떤 캔들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라, 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0.618 본절 대응,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이제 5에서 넘어서 0.618까지 가는데 봉으로 봉마감으로 이탈을 해요. 확정이죠. 0.618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도 점점 늘어난다. 그렇다는 거는 롱 물량보다는 숏 물량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때는 본절에 빠져나오던지 아니면 그냥 그 즉시 손절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전고점 재접근 시, 이거는 뭐 아까 2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사실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전고점을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근데 거래량 없이 어떤 전고점에 도달을 할 때 거래량이 잘 안 터져요. 조용히 조금씩 올라요. 그러면은 익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어쨌든 그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뭔가 살려는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점을 넘기려면. 근데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오른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일정 전고점에 도달하면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물량을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조용히 조금씩 오르면 그거는 이중천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해야 된다. 이중천장이 뭐죠? 저거죠. 더블탑이죠. 더블탑 패턴,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블탑 패턴 이후에는 만약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강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중천장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는 익절해라.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량 활용법이고요. 근데 뭐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저는 거래량을 막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점과 저점 판별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고점, 저점을 판별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동의 저점이 어디일까? 뭐 파동의 고점은 어디일까? 근데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어떤 확실한 기준을 좀 만들어낸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깨달은 거예요. 거래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고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직접 깨닫고 그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우선은 최고점부터 볼게요. 근데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어디서 많이 활용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손절이나 익절할 때, 뭐 전저점에서 이탈 시 뭐 손절한다, 뭐 익절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전저점인가, 저기가 전저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애매한 구간이. 그래서 만든 거고, 어쨌든 최고점은 상승하던 캔들이 상승을 멈추고 이제 이전 캔들의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그게 꼬리겠죠. 당연히 몸통이든 꼬리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냥 무조건 갱신한 그 가격, 그게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갱신하면요, 그 전 캔들은 그걸로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일단 이 밑에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최저점은 하락하던 캔들이 하락을 멈추고 이전 캔들의 저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하면 이전 캔들이 최저점으로 확정된다. 이거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락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락을 계속해요. 하락을 하는데 어느 순간 도달을 하면은 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일단은 요 최저점을 알려고 할 때는, 최저점이니까 이 밑에 꼬리죠. 요 최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캔들의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 돼요. 그게 꼬리든 몸통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캔들이 봉이 마감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캔들이 최저점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최고점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고점을 못 넘고, 이전 캔들, 얘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전 캔들의 고점을 못 넘고 저점은 갱신을 해요. 그러면 이 봉이 마감이 되는 순간 얘가 최고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하나 더. 뭐 예를 들어 이런 캔들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캔들은 저점도 뚫었지만 고점도 뚫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꼬리 형태를 만들면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일단 킵, 이런 건 킵, 잉태형이죠 보통. 이런 건 킵인데, 그래서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 캔들이 이전 캔들의 저점을 넘어갔나요? 안 넘었죠. 근데 고점은 넘었나요? 넘었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얘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점이라고. 최저점이다. 이 파동의 최저점.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이게 다 먹혀요. 보면 얘도 마찬가지. 이전 캔들의 저점을 안 넘었죠. 고점 넘었죠. 그러면은 아직 상승이에요. 얘 볼게요. 저점을 넘었어요. 고점은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넘겼어요. 그쵸? 십자도지긴 한데 어쨌든 저점을 갱신을 했고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요 파동에 대한 어떤 최저점, 이 파동에 대한 최고점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눌림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작점.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 전 캔들의 저점 안 깨고 고점 갱신. 그럼 이제 상승 추세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 캔들의 저점은 깨지 않고 고점 갱신. 아직도 상승 추세죠. 그리고 이전 캔들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고점 갱신. 아직 상승 추세예요. 근데 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보면 이전 캔들의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고점은 갱신을 못했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죠. 이 캔들이랑 이 도지 캔들이랑 얘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럼 이제 파동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끊겼구나, 한 파동이 끊겼구나 라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걸 또 봤어요. 밑에는 뚫어졌고 위에는 안 뚫렸어. 그럼 하락 추세의 연속. 얘도 밑에는 뚫어졌고 위에는 안 뚫어졌어. 하락 추세 연속. 밑에 뚫어졌고 위에 안 뚫어졌어. 하락 추세 연속. 근데 여기서 바뀌어요. 또 이전 캔들에 저점은 높였고 저점은 안 뚫었고 고점을 뚫었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 파동의 최저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또 저점은 안 깬 상태에서 고점 갱신 상승 추세, 저점은 안 깬 상태에서 고점 갱신 상승 추세, 저점은 안 깬 상태에서
고점 갱신, 상승 추세. 근데 여기는 고점을 안 깬 상태에서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이 파동에 대한 최고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아하니 저점은 안 깨고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러면은 짧게 여기가 끊긴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하나 끊긴 거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번에 바로 또 저점 갱신, 고점은 갱신 못했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점 갱신, 고점은 몰라요. 그럼 일단은 아직까지는 킵, 그 다음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점 갱신, 고점 갱신 못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는 얘가 고점이지만은 이 캔들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저점 갱신했죠. 고점 갱신 못했죠. 그랬을 때는 얘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거예요. 하락. 이렇게 자르고 봤을 때 얘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 그 다음이 최저점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다음 캔들을 보고 다음 캔들을 판단을 했을 때 이 저점은 안 뚫어주고 고점은 뚫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이제 최저점으로 그 확정을 짓는 거죠. 이 캔들이 저점이 이 파동의 최저점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전파동에서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데서 찾아서 또 손절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절을 여기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못 먹었다고 가정하면 내려오면 여기 이탈하면 컷해야겠다고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저점이 뭐고 고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요 두 캔들, 여기 두 캔들 비교해 볼게요. 이게 아닌데 이 두 캔들 보면 일단은 얘는 고점도 갱신 안 했죠. 저점도 갱신을 거의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 저점은 갱신했는데 고점도 갱신했어요. 이거는 추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힘의 어떤 균형이 서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뜨고 나서야 이게 고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이제 계속 카운팅을 하면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무튼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찝찝한데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 이제 저점 갱신했죠. 고점 안 깨고. 이렇게 다음 거 봤더니 고점 안 깨고 저점 살짝 갱신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이 파동의 최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넘었는데 저점도 갱신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 킵. 여기가 아직 지금 제가 끊어놓은 데가 일단 저점. 그리고 그 다음 봉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전 캔들에 고점은 못 넘고 저점은 넘었죠. 그럼 새로운 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부터는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르는데 고점은 갱신해 줬죠. 그럴 때는 내가 최저점으로 설정했던 이 값이 이제 다음 봉에서 확정을 짓겠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고점이 됐고 그 다음 봉에서 저점도 안 깨고 고점도 안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일단은 지금 대충 여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은
최고점이 여기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그 다음 봉을 봤는데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왜냐? 고점도 저점도 지금 갱신을 안 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기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음봉이라서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최고점이다 라고 확정 짓는 그 구간은 그 다음 봉, 만약에 그 다음 봉에서 안 나오면 그 다음 봉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음 봉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고점은 안 넘긴 상태로 저점 갱신했죠. 그러면 이때 픽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점이구나. 그랬을 때 눌림이 나오고 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또 세겠죠. 카운팅.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저항을 한 번에 뚫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어쨌든 이런 짧은 파동, 이런 짧은 캔들 속에서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공략을 하면 어떤 매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세선 활용법인데 이거 제가 일부러 그어놨는데 저 추세선 추세선을 많이 긋는 편은 아닌데 그어두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기파갱피 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딱 이 추세선이 언제 끄어졌냐, 여기에서 이제 픽스를 지었죠. 여기 오는 순간부터. 근데 이 순간부터 픽스를 지어서 어떤 추세선을 그었는데 마침 제가 기파갱피 같은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기준선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자리가 되겠죠. 추세선의 돌파가 일어났고 그 돌파한 그 추세선을 다시 지지받는 그 자리가 내가 기파갱피로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그 자리와 동일선상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는 뭐 지지 저항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러한 추세가 여기서 이제 픽스가 됐죠. 아까 이때 그었던 건데 뭐 이러한 추세선을 제가 그었어요. 상승 추세선을. 이거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상승 추세를 딱 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기파갱피를 딱 하려고 딱 했어요. 근데 고점이 하필 이 상승 추세선 이게 뚫린 그 부분, 이 부분부터 쭉 추세선을 이어보니 거기 딱 고점을 맞고 저항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추세선을 계속 그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이 의미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거는 여기서 픽스돼서 이렇게 그었던 건데 그냥 뭐 이 선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뭐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어쨌든 좀 이게 하락이든 상승 추세선이든 계속 그어놓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좀 웬만하면 최근 거는 지우지 말고 냅두세요. 그 선이 나중에 어떻게 빗각, 이런 식으로 이걸 빗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빗각으로 작용해서 또 의미 있는 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횡매물 때 체크 방법, 이거는 뭐 간단한데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전 파동에서의 어떤 저점이나 고점을 다 찍어요. 일단 다 찍고 대신에 이제 좀 큰 타임 프레임에서 찍어야겠죠. 5분봉에서 찍어봤자 조금 의미가 없겠죠. 금방 뚫릴 테니 큰 타임 프레임에서 뭐 최소 한 15분봉에서 이런 매물대들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점 고점 판별법을 이용을 해서 확실한 저점과 고점을 다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그런 구간을 좀 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냥 많이 지지가 싸운 곳들,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끊지 않아도 돼요. 뭐 여기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도 될 수도 있겠죠.
많이 싸운 곳들, 여기서도 싸우고, 보시면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웠어요. 그랬던 애가 여기 와서 한번 뚫리던 여기서 또 저항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싸운 데들 있죠. 일단 저점과 고점을 다 이렇게 체킹을 하고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들을 최종적으로 픽스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일단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지표는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반값선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 기파경피 매매 어떤 기본이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코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건데 이거는 26일 간에, 그러니까 26캔들이죠. 26캔들 간에 최저가 혹은 최저가와 그리고 최고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점선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 위치하는지, 기준선이 어디 위치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냥 얘랑 연결했을 때 그 절반이니까 여기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봉 기준선 요거에 대한 건 78캔들이거든요. 78캔들이 기준이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었을 때 0.5에 딱 맞춰져 있죠. 지금 이거를 한눈에 빠르게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든 코드고요. 이거는 텔레그램에다가 따로, 텔레그램 방에다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예를 들어 기파갱피를 딱 했어요. 기파갱피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 들어갔다고 쳤어요. 근데 이 기준선이 웬만하면 제 진입가보다 뭐 동일선상 부근 혹은 아래에 있어야 좋은데 막 이렇게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부담스럽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한마디로 약간 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걸 원리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잡다한 팁이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